네, 그때 세미나 청원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촬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보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이 한국전산감리원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했었고요. 사실은 감리보다는 PM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영회계법인에서 UI 컨설팅에서 감리 파트, 당시 회계법인에서 그 감리 사업을 런칭해서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감리가 어떤 건지 이해하고, 두 번째가 감리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이 감리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하고 감사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감사도 영어로 번역하면은 오디시고, 어, 감리도 오디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감사원 감리를 감사가 되고, 그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는 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차이를 두자면은 감사는 부정을 적발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은 감리는 문제를 발견해서 개선하는 게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김배우 정권 이후부터 그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기관도 이런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가 복잡하게지게 되고 또 투자도 대규모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감리가 되겠습니다. 그 감리하면은 그 정보 시스템 감리하면은 회계감사랑 왜 유사하나 보겠지만은 좀 다른 게 오히려 정보 시스템 감리는 그 건설 감리하고 비슷해요. 예, 건물 설계하면은 또 그 감리가 중간에 확인하게 되는데 건설 감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순환부재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직무가 감리가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건설 감리가 이 정보 시스템 감리하고 유사하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스템 이용도 증가하게 되고 투자도 커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초의 시작은 Y2K 심사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Y2K를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반을 만들었는데 이게 Y2K 심사원인데 이후로 이제 이런 제도를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발전시키는 게 정보 시스템 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면은 이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레스만 소공에서 나온 교재인데 뭐 초기에 결함을 발견해서 조치하면은 한 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운영 이행 단계에서는 계약업소로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이걸 대비하고 점검해서 그 이행 단계에서 나오는 손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또 감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리의 특성인데 이제 올바른 정보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도 있고 또 신뢰성과 중거성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은 이제 그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안전성 있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예산에 대한 규모를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607조, 약 608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 608조의 예산을 나누어 쓰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게 이 보건, 복지, 노동, 이제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130조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는 잘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은 각 부처에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IT에 대한 예산이 각각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원만 뽑아내 버리면 보통 11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608조에서 11조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10%가 채 안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앙기관에서 거의 80%, 지자체에서 20%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용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중된 걸로 보시면 되겠고, 주로 새로운 분야도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분야에서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감리가 국내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이사카, 흔히 이제 시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사카가 하고 있는 감사는 이제 회계정보 시스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범위 받게 되는 건데, 정보이태 감리는 꼭 회계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다른 외부 인터넷 웹서버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감사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는 전자정보법 안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리에 대한 정의인데,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밑에 고시가 있죠. 이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이 이 고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감리에 대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감리는 발주자하고 피감리인하고 독립제인자가 제3자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발주기관, 공무원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은 이 구축사업 안에 감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감리가 이제 아무래도 돈을 주는 분 의견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별도의 구축 사업자하고 다른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감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서로 독립된 자가 감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적은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행하게 되고, 대상 범위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볼 때는 개발 사업도 감리를 해야 되고, 개발 이후에 유지보수하는 운영 사업도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무에서는 주로 정보 시스템 개발 또는 구축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운영에 대한 건 운영 감리라 그러는데 안 하진 않아요.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개발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영 감리가 드문 이유는 이제 개발 감리인 경우에는 대상이 개발 업체가 돼야 되는데, 운영 감리인 경우에는 개선 주체가 이 발주기관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법령에는 둘 다 하라고 돼 있지만은 안 하는 건 아니나 대부분 개발 감리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예,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거다. 그래서 감리에서 결함이 많이 나와도 돼요. 예, 왜냐면 조치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조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감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ISMS와 유사한 점이 있어요. ISMS도
점검 기준이 있죠. 마찬가지로 감리에도 감리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일치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감리가 되겠습니다. 감리에 대한 유형인데 감리는 필수 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대국민 서비스, 아주 민감하죠. 이런 것들. 대국민 서비스라든지 민원 업무 처리는 반드시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고 민원 업무 아니더라도 기관과 기관이 연계되는 경우,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크리티컬하죠. 여기도 감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억 이상인 경우,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 사업이 5억 이상이고 여기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매 비용, 라이센스 비용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 또 하게 되겠고요. 근데 1억 이하의 사업 너무 좀 작죠. 1억 이하의 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경우에는 감리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애매하네요. 보시면은 5억 이상의 사업은 감리를 받아야 되고 1억 이하는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은 1억과 5억 사이는 어떻게 하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위탁 사업 보겠습니다. PMO라 그래가지고 그 평창 올림픽이나 뭐 경성 카지노 이런 중장기 같은 사업관에는 별도의 PMO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O인 경우에는 1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또는 사업비가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억 이상이면은 감리를 받아야 되고 또는 6개월, 5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감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국방이나 외교, 안보 등 이런 중요한 또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감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민간 감리 보인보다는 이제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ISMS 같은 경우에도 심사 기간이 있지만은 뭐 중요한 기관이나 이런 쪽은 이제 인터넷 지령원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리 단계를 보겠습니다. 기본이 3단계예요. 요구사항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감리를 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가 작거나 사업비가 20억 미만이거나 단납기 사업 6개월인 경우에는 감리를 3번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구사항 정의 단계를 생략하고 설계와 종료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가 끝날 때쯤 보기 때문에 주로 확인하는 게 문서를 보게 돼요. 설계 문서. 그래서 이 설계 문서 가지고 구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이 설계 단계 감리가 되고 종료 단계에서는 개발이 끝났죠. 가동 전에. 그래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리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 단계에서는 문서보다는 동작하는 시스템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주 감리는 일종의 PMO예요. 그래서 감리라기보다는 PMO인데 감리는 이렇게 개발 과정에서 일주일씩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크리티컬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상주 감리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또는 일부 기간 동안에 상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리라고 하지만은 역할은 PMO랑 유사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긴 기간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감리를 이렇게 켜서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이제 사업을 어떤 단계이고 뭘 봐야 되고 뭘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준이 없으면은
감리원마다 점검하는 잣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정보 시스템 감리 해결서가 있어요. 인터넷에 PDF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은 그 사업 유형이나 단계별로 확인해야 될 감리 체크리스트, 감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 거의 공통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ISP나 마스터 플랜 만드는 때 쓰는 영역이 되고 대부분의 감리가 이 개발 감리예요. 그래서 개발 영역을 확인하게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수도 있고 운영 감리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단계별로 일주일씩 감리하고 4명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사업 관리하고 품질 보증을 총괄 감리가 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1명, 응용 시스템 1명, 시스템 아키텍처 1명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4명의 심사 감리인이 한 조가 돼서 수행이 되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고 어떤 문서를 확인해야 되고 뭘 보기 위한 건지를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할게요. 이 해결서 전반부는 지침이니까 뭐 특별히 볼 건 없으실 것 같고 이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유형마다 감리 시점마다 영역마다 봐야 될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36종의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스템 개발 파트에 객체지향 방법론 11위 모델에서 구현 단계, 그러니까 지금 제가 4명이 한 팀인데 그 중에 운용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있고 또 구현 단계니까 나중에 그 세 번째 단계 감리에서 수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의 객체 지향 컴포넌트 모델의 구현 단계에서 뭐뭐를 점검한다라고 했고 이게 기본적인 점검 항목이 되겠습니다. 업무 기능의 구현이 충분하고 완전한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게 구현되었는가, 내 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충분한가 완전한가, 그리고 접근 권한이나 통제에 대한 기능이 구현되었는지, 단위 시험을 수행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애매하죠. 뭘 봐야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은 검토 항목이 나옵니다. 예. 아까 요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세부 점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외부 인터페이스인 경우에는 확인할 게 연계 시스템이 구현되었는지 또 이런 연계되는 데이터 간의 주기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을 확인할 때 점검해야 될 문서가 있어요. 뭐 코드라든지 구현된 응용 시스템, 단위 시험 계획서가 되어 있고요. 아까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떠한 점검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서를 요청하고 또 인터뷰하면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 이게 이행 여부가 약간 자의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경험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감리를 많이 하다 보면은 개발자들은 어느 정도 레벨까지가 적당하구나라는 걸 판단이 쓰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감리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반복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히 이 감리 쪽은 개발 경험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감리 효과인데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다. 이 감리를 하다 보면은 감리 한단 자체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 방법이 되죠. 심사 같은 경우에도 어, 사후 심사가 없으면은 쭉 갈 건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고 정리하는 시간을 감리 심사를 준비하면서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문제를 식별할 수도 있고 또 중간자 입장에서 코디네이션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이런 개발사와 공무원 간의 의견을 조율해 주는 것도 있어요.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도 이 감리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리의 종류인데 개발 사업관리는 주로 개발 사업이 주가 되어 있고요. 운영 감리는 개발 이후의 유지 보수에 대한 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리가 뭔지는 대략 아셨을 것 같아요. 감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대국민 사이트라는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의 범위가 되고요. 지난 동안에 코로나가 유행이었죠. 되게 어려웠었을 것 같은데 이 국가가 이제 이런 재난이 닥치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감리는 풍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중에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지난 2년 동안 그 정보 시스템 감리는 이제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호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또 급여도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제 감리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리는 민간 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수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ISMS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정해 주는 방식인데 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이제 감리 의뢰가 들어오면은 똑같이 제안서 쓰고 PT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개시는 계약 이전 단계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서 문의가 오고 이제 감리 의뢰를 하게 되면은 감리계약 체결하는 걸로 보시고요. 그리고 감리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리 계획 준비하고 감리 계획서 만들고 현장 방문해서 조사하고 이게 감리의 그 예비 점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감리할 만큼 충분하게 문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이제 감리 실시해서 보통 월요일 날 착수회의를 합니다. 착수회의하고 문서하고 인터뷰를 해서 금요일 날 보통은 종료를 해요. 뭐 규모 다르겠지만은 보통 감리는 일주일 또는 2주일씩 이걸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회의 때 감리 보고서 초안이 나오게 되고 그 초안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또 조치가 끝나면은 조치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리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업과 다르게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감리는 돈을 못 받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감리 대가가 따로 있지 않고 구축 사업의 그 차익이 있어요. 그 차익으로 보통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감리 계획 단계에서 포함될 내용인데 뭐 감리 일정, 대상 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걸 검토할 건지 이게 중요하네요.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점 검토 항목을 도출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봤던 감리 점검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구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리 수행되면은 착수회의 하게 되고요. 이 ISMS 같은 경우에는 착수회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감리인 경우에는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 합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발주기관인도 오게 되고 사업자도 오게 돼서 서로 상견례하는 자리가 착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현장에서 감리하고 또 종료회의 마치고 또 감리 보고서에 감리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감리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리부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감리 계획서 붙이고요. 사업의 개요, 그리고 간단한 총평. 이게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게시하는 게 총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머지는 이제 증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ISM의 심사는 이제 내용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함 보고서가 A4 한 장이지만은 이 감리 보고서에는 증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리 발견사항에 대해서 이미지로 캡처하거나 복사해서 담게 되겠습니다. 이 총평 부분인데 이게 핵심이죠. 이 부분까지는 종료회의 할 때 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보통, 적정, 미흡. 보통은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가능할 때 보통이 되겠고요. 적정은 이상이 없는 경우, 그리고 미흡은 개선 사항이 필요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미흡이 많겠죠. 예, 보통이나 미흡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적정은 별로 없겠죠. 예,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실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상세한 내용인데 꼭지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이 심사 보고서 한 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 있고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누가 개선할 거냐? 주관 기관이냐, 개발 기관이냐 해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개발 기관이 할 게 많고요. 그리고 개선 유형도 우선 개선, 통상 개선, 협의 개선. 우선 개선은 지금 당장 해결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 주로 기술 사항이 되고요. 통상 개선은 끝이 없어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통상 개선은 기술적인 사항보다는 주로 이 관리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쪽이. 프로젝트 관리의 범위 관리나 일정 관리는 언제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죠. 기간 내내 하는 거죠. 그리고 협의 개선은 뭐냐면은 발주자와 개발 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요구사항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게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공공사업은 하기로 했던 규모의 사업보다 일을 덜 하게 되면은 빠지게 되면은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환수할 거냐 이게 애매한 거죠. 이제 상세 내용인데 아까 봤던 검토 항목 내 본인이 본 문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본 거는 계약서, 과업 내역서, 사업 수행서를 확인했는데 어떻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그 풀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원은 크게 수석감리원과 감리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은 수석감리원은 감리 총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감리 총괄은 감리 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수석감리원은 반드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기술사 감사 시험 보셔서 합격해야지 될 수 있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원은 그 일반 감리원을 얘기하는 건데 뭐 기사 취득하고 7년, 산업기사 10년을 취득하면 되겠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그 인정감 지금 없어졌으니까 의미 없고요. 통신기술사인지 SIS 1급 지금에는 보안기사 1급 또는 시사 합격자들은 감리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게 시사예요. 뭐 기사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은 큰 문제 없는데 기사 자격증 없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시사가 유효한데 그 시사는 장점이 기사 자격증은 기사 자격 취득 후에 다시 7년, 10년이 있어야 되는데 시사는 경력을 소급해줘요. 그러니까 시사 자격증 합격한 이후에 5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 시사 자격증 합격하고 5년 이내의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그 감리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사 자격증을 취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절차인데요. 응시 접수하고 필기하고 면접 보고 이론 교육 받고 실무 교육 받고 시험이 세 번, 네 번 보는 거죠. 그래서 필기 한번 보고 면접을 보고 또 이론 교육 때도 시험 보고 실무 교육 때도 시험 봐요. 근데 필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면접이나 이론 교육에 떨어지면은 다음에 한 번 더 시험 볼 기회를 줘요. 거의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닌데 몇 명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필기에서 많이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네, 절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시험 과목이 감리 및 사업관리,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조, 보안. 그래서 이 감사 시험은 철인 5종이에요. 철인 5종. 왜냐면은 보통은 이런 개발이나 운영 한 가지만 10년, 20년 하지 이렇게 두루두루 해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시사 시험에서는 다양한 IT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 한 번씩 거치게 돼 있고 그리고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이게 꽈락이에요, 꽈락. 그래서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40점 이상 맞은 사람을 줄을 세워서 고득점사부터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1등부터 40등까지. 물론 조건이 있죠. 40점 이상 맞는다는 가정에서 1등부터 40등까지 합격시키는 게 이 필기시험이 되겠습니다. 꽈락이 있고요. 그래서 90점 맞아도 좋아하긴 일러요. 왜냐면은 이제 커트라인이 95점이면 떨어지는 것이고 60점 맞더라도 포기하긴 이르죠. 왜냐면은 어, 40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험이 어느 누구도 쉽지는 않아요. 보안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려워하시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구조가 어렵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 만족할 만한 캐리어를 가지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격에 대한 거 나와 있겠고요. 예, 지금 설명드린 거, 그래서 이론교육 필기 합격하신 다음에 이론교육을 또 시험 보는데 떨어지면은 한 번은 기회를 주게 되고요. 현장 실무 교육도 한 번 경험을 주게 되고 면접이 지금 위로 올라갔는데 면접도 한 번 떨어져도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공고가 났어요. 1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에 돼 있고 다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18만 원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거 합격하시고 이론 교육 받는 것도 따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이제 깊은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감리법인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이 감리법인의 메리트는 감리법인을 등록이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2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과 여기서 수행하는 감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민간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민간 사업자하고 민간에서 컨설팅하거나 이러면은 한 번은 돈을 떼인대요. 왜냐면은 금액이 몇 천만 원이지 않고 뭐 천만 원 몇백이 언더이면은 이게 소송에서 받기가 되게 애매해요. 변호사 비용 하고 하면은 받기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또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감리는 타겟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이 돈을 띨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가 크게 돈은 벌지 못하지만은 꾸준히 하는 이유가 그 캐시플로우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리인에 대한 메리트인데 이게 회식코기라는 개예요. 회식코기는 목양견이라 그래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개예요. 근데 이건 이제 감리 자세가 아니죠. 감리는 오히려 염소과가 좋아요. 남이 뭐하든 자기 일만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좋아하면서 뭐 술 먹고 다니 피고 이런 것도 어울리기 좋아하면 쉽지 않아요. 감리가. 그래서 감리의 성향이 좀 이런 것 같고 좋은 점은 이제 지방 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감리하시게 되면은 지방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여수로 갔다가 경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또 급여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그 큰 돈은 아니지만은 지방에서 안빈낙도 하고 또 주어진 걸 만족하면서 안분주역 하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감리가 빨간 펜 같아가지고 그 개발이나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리가 열심히 하면은 빨리 개발되는 건 아니고 문제를 잘 발견할 뿐이에요. 어차피 발견된 문제에 대한 조치는 사업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게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분을 지원하기 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웃기지만 슬픈 현실인데 이 감리가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아는 친구분도 감리 하고 싶다고 소개시켰는데 금방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급여가 좀 낮은 편이죠.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젊은 기준이면은 그럴 수 있겠는데 60 넘어서는 다를 수 있죠. 회사에서 임원 달지 않은 경우에 잡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어, 감리한 제도가 나쁘진 않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ISMS가 좋냐, 감리로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나의 직장이 있고 휴가 써서 일을 한다면은 당연히 ISMS가 좋죠. 그런데 ISMS는 직업으로는 소득의 질이 좋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감리인 경우에는 감리법인에 입사해서 일하다 보니까 매월 급여가 나오죠. 뭐 그리고 감리법인은 아직은 이렇게 머추리티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근무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요. 뭐 나 대학원 다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만 감리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일을 한다면은 감리가 좋은 거죠. 하지만은 이제 알바처럼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휴가 써서 하는 경우 한다면은 감리는 별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가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나누는 기준은 풀타임으로 인볼브를 할 것인가, 파트타임인가.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의지가 있더라 하더라도 배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정이 안 되면 소득이 없는 거고. 근데 감리 쪽은 이제 내부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은 이제 꾸준하게
급여가 나오니까 이 소득의 품질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정적이고 쉬운데 이 급여 낮기 때문에 가보시면은 나이 든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35살 때 입사했는데 대부분 60대가 많으셨거든요. 물론 4, 50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60 넘어도 70 넘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로그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경쟁률인데 2007년도 이전은 왜 없냐면은 2007년도부터 법제화 됐습니다. 그전에도 감리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감리사가 없더라도 감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07년부터 의무화되면서 인기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때에도 40명 선발하는데 800명, 1300명, 900명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에는 430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해에 40등까지 합격하기 때문에 430명이면은 10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거예요. 한때는 1300명이었으니까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트라인은 80점인데 이게 80개가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아, 문항이 120 문항에서 80 문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100점 만점 보정하면은 66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6%, 17%가 좀 합격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주 어렵거나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안 했거나 근데 공부를 안 한 것 같지는 않고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다 맞지 않더라도 10개 중에서 3개만 틀려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이제 1년, 2년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쳤고요. 이제 뭐첫 세미나였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도 이제 어떤 내용 했었는지 아마 대부분 이제 포함했으니까 예, 질문사항 있으면은 따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